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38화 시작하겠습니다. 마이구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먹으려고 같이 먹으려고. 당 떨어져가지고 네. 저도 좀 처져 있었는데 이거 먹으면서 좀 힘 좀 내보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저는 잘 지냈고요. 글렌 씨는 오늘도 이제 치료를 받고 오시는 길인 것 같은데.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네네. 저 때문에 녹음이 한 시간 늦어졌죠. 한 시간은 아니구나. 뭐 한 10분 정도? 네. 제가 치료가 오늘 1시간 정도 늦어져가지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저도 뭐 다른 데 다녀오느라고 약간 시간 걸려서 뭐 얼추 비슷하게 도착했습니다. 네. 뭐 근황 같은 거 업데이트 하실 건 없나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드디어 마라톤 대회를 처음으로 한번 경험을 하고 왔죠. 이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솟구치는 순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글린 씨는 뭐 이렇게 농구 대회 이런 거 많이 나가보셨으니까 더 그런 거 잘 아시겠지만 대회가 주는 그 프레셔가 있죠. 네.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잖아요. 되게. 네, 좋죠. 네. 그래서 이겨내고 싶고. 네.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같이 뛰는 그 크루원들하고 처음에 한 2km는 5분 20초에서 30초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잘 뛰는 사람들이네요. 저보다 잘 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왜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고 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사람들 좀 길이 열릴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발 부딪히고 막 네. 그러니까. 그럴까 봐서 아예 그냥 앞쪽으로 가서 줄을 샀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앞에 아무도 없이. 그랬는데 빵 하는데 다들 막 와 하니까 신나가지고 다들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이미 2명은 앞에 쭉 가서 안 보이고 이러면 나중에 퍼질 것 같은데. 그래서 뛰다가 이거 너무 빨라요. 조금만 늦추시죠 하고 그때가 한 1km쯤 지났을 때였는데 시간을 보니까 4분 20 몇 초 막 이런 거예요. 기본 예상했던 페이스보다 1분 정도 빠르게. 네. 그래서 이거 오늘 큰일 났다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페이스를 천천히 늦추고 쭉 달리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오르막이 군데군데 좀 있었던 코스다 보니까 마지막 그날 또 날씨도 좀 덥고 해가지고 한 3번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오르막 있을 때는 진짜 약간 그 배가 살짝 땡겨가지고 하면서 막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힘낼 수 있었던 게 일단 그 야구에 그거 있잖아요. 최동원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감독이 올라와서 동원아 이까지 왔는데 웃자겠노 이 마인드 하나 그러고 저희 팀이 아닌데 그냥 크루가 워낙 많잖아요. 그냥 동호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승선 가까이 가면은 다 왔어요 힘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꼭 자기 편만 아니더라도 그냥 그쵸. 같은 러너의 마음을 아니까 다들 막 힘내라고 오르막이 엄청 가팔라요. 약간 거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 학교 캠퍼스 다닐 때를 한번 그냥 대충 상상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학교 테니스장 있는 데서 이제 북문이라고 하죠. 네. 그 오르막길 이렇게 좀 가파른 느낌 아세요? 그 코스가 한 300~400m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으로 껴서 300~400m? 예. 심지어 코너가 살짝 도는 느낌의. 진짜 최악이네. 예. 그거를 배를 잡고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힘내세요 하니까 그래 이것만 가면은 내리막이 나오니까 이러면서 네. 그렇게 그래도 뭐 첫 출전 치고 기록이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제 목표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 신발을 하나 지르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이제 기록 한번 좀 본격적으로 내보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플레이트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 농구화에서도 밑창 바꾸는 게 또 약간 대세더라고요. 카본 같은 걸로.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 말고 갈아 끼우는 거죠. 진짜요? 네. 그게 가능해요? 뜯어서 그냥 밑창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안 나는데 에어 들어가 있는데 말고 신발창 있잖아요, 진짜. 아웃솔 이렇게 표현. 아웃솔을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그 위에다가 올려놔서 신거나. 우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실제로 크리스폴이 모델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여튼 그래서 점점 또 그런 약간 러닝에 재미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리 씨는? 저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제 일상은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는 일상이에요. 재활. 그러니까 회사. 잠, 출근, 퇴근, 재활, 잠, 출근, 퇴근, 재활. 이제 재활이 이제 고등학생 때로 치면 이제 학원. 그쵸. 학원 대신에 그냥 재활 병원으로 네. 바뀐 느낌. 돈만 오질라게 깨지고 있고요. 아 근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좀 아파. 근데 한 이 정도? 오. 네. 이제 뭐 얼추 90대 90은 넘어요 이제. 한 110도, 120도 네. 정도? 근데 이게 오늘 저 어머니 만나고 왔잖아요. 이제 글래시 얘기를 했더니 아유 어떡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네. 다리를 접는 것도 중요한데 피는 거. 피고 여기 무릎 오금이라 그러죠. 네. 오금을 바닥에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안 돼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게 됐을 때 진짜 이게 재활의 이제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는 연습이랑 꼽히는 거 두 개 다 하는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쾌유를 기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우 어머니 뵙고 싶네요. 예. 그래서 아유 좀 고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나왔으면 어머니 서울 오실 때 빵 예. 사들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희 한번 녹음 들어가 보시죠. 네. 예, 크불톡톡 시작을 할 텐데요.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그 FA 자유력상 기간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난 22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자유력상 기간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어떤 그 이적 혹은 뭐 이렇게 원소속 구단에 남았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그 사이에 아주 폭풍 같은 엄청 많이 터졌죠? 연쇄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예, 했던 방송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크게 터졌던 건 이제 문성곤 예, 선수가 수원 KT로 이적하는 걸 얘기했고요. 네네. 그러자마자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업로드하고 다음날 오후에 발표가 된 거 큼지막한 것부터 얘기하자면은 오세근 선수가 예. 안양 KGC에서 서울 SK로 이제 3년간 계약을 맺었고요. 와, 썰이 무성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간단하게?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안양 KGC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짠돌이 구단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하고 선수들한테 그렇게 잘 대우를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한데 이제 오세근 선수한테 그런 거죠. 문성곤 선수한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세근 선수한테 야 어차피 배병준 병준이도 군대 가고 하면 우리 우승 전력 아니다. 아니 변준영. 변준영 죄송합니다. 배병준이 아니죠. 변준영. 나가면은 준영이도 나가고 하면 우리 우승 전력 아니야. 그냥 질겜 모드 하자. 질겜 모드 하자. 조금만 줄게. 돈도 많이 쳐주지는 않을 거 못하고 우리도 사정상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썰에 의하면 6억 원대.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다른 거 돈보다 이제 동기라고 이제 대학 동기 뭐 김선영 선수는 그때 얼마였죠? 7억을 8억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고 막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승 도전 더 이상 안 할 거고 이렇게 돈도 쳐주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이 팀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약간 동기부여를 잃었죠. 그렇게 그쵸? 되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문성곤을 노리던 서울 SK에서 이제 놓치고 오세근이 나왔어? 그럼 이제 바로 오세근 한번 찔러볼까? 하고 찔러봤는데 이제 이제 미팅 과정에서 이제 김선영 선수까지 와갖고 같이 하자.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면서 이제 날 더 원하는 팀이 여기구나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첫 해 보수총액 7억 5천만 원인데 이제 연봉은 5억 5천만 원 이제 고정급에 이제 인센티브가 2억까지 붙는 네. 계약 조건으로 지금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왔던 것들부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최원혁 선수가 서울 SK에서 그대로 잔류하는 걸로 나왔고요. 정인덕 선수가 그대로 잔류. 그리고 한희원 선수도 이제 수원 KT에서 이제 수원 KT 그대로 잔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빅뉴스죠. 이날. 이제 오세근 선수가 이적하게 되면서 같이 나왔던 건데 양홍석 선수가 수원 KT에서 창원 LG로 5년간 이제 7억 5천만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양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문성곤 선수 영입에 따른 약간 연쇄이동 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정규 시즌 2등을 하면서 굉장히 또 저력을 보여줬었고 이거랑 이제 뭐 FA 소식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소식이 나오는 게 지금 아셈 마레이 선수 그리고 저기 2옵션이었던 갑자기 그 외국인 선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선수와 재계약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라서
다음 시즌 더 뭔가 탄탄해진 전력으로 이렇게 대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그리고 또 한 있겠고요. 가지 소식은 이제 김민욱 선수, 수원 KT에서 고양대 의원. 사실 고양대 의원이 영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민욱 선수는 어쨌든 수원 KT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못 받았다가, 네. 이제 고양대 의원에 가면서 이제 좀 출전 기회를 위해서 이적하는 게 아닌가. 아마도 김승기 감독과 그 KGC 시절에 좀 좋은 궁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쵸. 감독님을 보고 간 게 아닐까. 그쵸. 네. 대원 여기 뒤에 안 나오죠? 네, 나왔구나. 이때 네. 좀 이따 얘기해야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영훈 선수가, 네. 이제 안양 KGC에서는 오세근 선수가 빠지면서 중요한 이제 토종 빅맨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체자로 네. 정영훈 선수를 대구한국가스공사에서 3년 영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대구한국가스공사에 4년 네. 계약을 잔류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뭐 둘 중에 이대현을 잡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울산현대모비스인데, 울산현대모비스가 사실 이제 팀 내부에 FA가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다 잡는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최진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적설이 있고 했었는데 함지훈 선수, 최진수 그리고 김현민 선수 같은 경우 전부 다 울산현대모비스에 나오면서 어쨌든 빅맨 라인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쵸. 추가적인 영입이 있었죠. 이건 이제 오늘 나왔던 건데 네. 김준일 선수가 창원 LG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로 4년간 이적을 하게 되면서 네. 이건 진짜 토종 빅맨 중에서도 이런 라인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원주 산성 네. 시절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빅맨만 많이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토종으로, 왜냐면 그때는 외국인 선수까지 해갖고 원주 산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국인으로만 잘 구성돼 이제 빅맨 라인업이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거기에 사실 차이가 있다면은 이 선수들은 다들 약간 기동력, 그러니까 함지훈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최진수, 김현민, 김준일 이 선수들은 이제 기동력도 있고. 그쵸. 여기에 장재석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꽤나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빅 라인업을 만들어냈다. 네. 내년에 그리고 이거 알죠? 김준일 같은 경우 잘하면 3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최진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 라인업인데,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인데 스몰이 아닌. 상대를 완전 그냥 어떤 피지컬로 압살할 수 있는 라인업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제 함준우 네. 선수가 안양 KGC에서 이제 고양대의원으로 네. 원래 선생님을 찾아서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김민욱과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고양 대의원이 이제 없는 살림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어떤 그 약간 뭐랄까 롤플레이어 자원들을 좀 이렇게 영입을 잘 한 것 같다. 네. 이게 사실 진짜 감독 하나 보고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원래는 20일까지 임금을 네. 지불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30일까지 밀었다고 지금. 다시 또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감독을 보고 갔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네. 작은 것부터 먼저 잔바리부터 처리할게요. 네. 이동엽 선수가 서울 삼성에서 그대로 잔류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이종현 한때 우리나라 대들보라고 불렸었던. 네. 어떤 선수가 지난 시즌 사실 고양대의원에서 당나귀기 같은 데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사다가 전주 KCC 가서 초반에 반짝하는 듯 했으나. 테스나 사라졌죠. 네.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다가 이제 먼저 자기 스스로 안양 KCC에 전화를 해가지고 감독님 저 어때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러팅이 어떻대요, 진짜. 그러면서 이거 원래 내 멘트였는데 그런 거. 네. 어쨌든 하면서 이제 좀 간을 보고 서로 네. 하다가 이제 1년 단기 계약으로 단기 계약을 한 이유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거 마지막에 크게 터진 뉴스가 네. 하나가 있었죠. 사실 순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다른 것도 나중에 나온 것도 있는데 일부러 큰 건 저희가 남겨놨는데 최준영 선수가 정말로 갔습니다. 예, 오세근 선수가 넘어오면서 서울 SK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셀러리 문제도 있고 했겠지만 최준현 선수가 서울 SK에서 전주 KCC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5년 계약이죠. 네. 이적을 하게 되면서 전주 KCC는 커다란 뭐 그런 영입은 없었지만 어쨌든 현재 완전 국가대표 라인업을 만들어냈다. 다음 시즌 서울 SK의 대항마는 이제는 KGC가 아닌 전주 KCC가 되겠다. 이제 송교창 선수도 전역하고 돌아올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적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네. 지금. 좀 뭐 보자면은 일단 아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최준현 선수가 이제 김선영 선수와의 롤 분배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본인이 더 많이 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볼핸들러가 이제 김선영일 수밖에 없고 이 팀은.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부상 관련해서도 본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건데 예전에 몇 라운드에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플레이오프에서인지 그 이제 아나운서가 캐스터가 김선영 선수한테 물어보다 최준현 선수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죠. 언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몸 상태가 어떻다고 하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뻘쭘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팀이면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죠 하면 립 서비스로라도 그렇죠. 예를 들면 준용이가 와줘야지 우리가 좀 더 수월한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모르겠다. 단칼에 잘라냈었던 모습도 있고 해갖고 진짜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준현 선수가 이적하면서 SNS 같은 데 올렸던 게 그 팬 선물 이렇게 네. 쌓아놓고 진짜 SK 원래 안 좋아했는데 팬들 덕분에 좋아해졌다라든지 팬들한테 너무 감사하는데 SK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솔직히 좋은 얘기 없었고 하면서 그 태그한 거 보셨어요 혹시?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들만 태그하고 뭐 자미라니, 안영준, 그다음에 누구 뭐 이렇게 있는데 김선영 선수 계정은 없었고 끝끝내 없었고 네. 그러면서 진짜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최준현 선수가 그리고 KCC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걸 했다죠. 이제 모두와 연락을 다 단절했고 이대선 선수랑만 연락을 했었다. 라고 밝히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준현 선수 같은 경우 이적하면서 자기 이제 본인 말로는 또 중요하게 봤던 게 도전인데 안양 KCC래 이제 서울 SK. 전주 KCC에서는 성적이 좋으면은 뭐 바로 오프 시즌에 미국 도전하는 거 지원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약간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전주 KCC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약간 그거다. 약간 허울만 좋은. 네. 일단 감독이 저는 퇴물이라 생각하고 퇴물이라기보다 좀 요즘 트렌드에 안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볼핸들러를 그래서 누가 할 건데? 이호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호연이 하면 볼핸들링 하고 싶어서 간 선수가 있고 볼핸들링 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 허웅. 아니 허웅은 오히려 볼핸들링을 덜 맡겨야죠. 뭐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송교창도 오고 하면은 누가 공격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건 알아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와 있는 이제 대화로는 이대상 선수가 있죠. 예.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오늘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밝히기로 이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예.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네. 해외로 가고 싶다. 지금 뭐 보도되는 지금 썰에 따르면은 이제 호주 리그의 한두 팀과 지금 뭔가 오퍼를 맞춰보고 있다. 뭐. 실제로 지난 시즌부터 있었대요. 오퍼가 있었는데 가지는 않았었고 이제 어쨌든 안 갔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 시즌 더 있으면서 득점왕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네. 가게 되면은 한두 팀 정도 지금 일단 일본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1순위는 무조건 호주다.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5년 동안 못 뛰게 되는 거를 이제 그냥 감안하고 나는 가겠다.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갔다 오면 나이가 이미 뭐 은퇴할 나이니까. 예. 네. 기량이 어떻게 뭐 5년 지나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진짜 실패해서 와도 일본 잠깐 들렸다 뭐 이렇게 하면 5년 금방 지나가서. 사실 이 선수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인드 선수. 아니 저희도 실패라고 생각 절대 이대선 선수에 대해서는 진짜 무한 리스펙입니다 진짜. 진짜 지지합니다. 그 도전은. 네. 나중에 제 생각에는 이대선 선수 같은 분들이 유소년 같은 걸 좀 하면은 잘할 것 같아. 잘 키워내지 않을까. 본인의 어떤 경험을 잘 녹인다면 그죠. 네. 그렇게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다음 NBA 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네. 한 가지 또 우리가 하나 소식을 전해야 될 게 있죠. 그냥 뭐 말하면 되죠. 네, 뭐 카멜로 앤서니 선수가 네. 결국에는 이제 팀을 찾지 못하고 은퇴를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제 한때 레전드였죠. 네. 잠시만요. 왜 안 보이지? 어제 뉴스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이었나요, 그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잠결에 봐가지고 어제라고 생각을 했나 보군요. 오늘 아침인데, 일단, 카멜로 앤서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즘 시대 선수분들은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 한때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르브론의 데뷔했을 때부터 뭐, 르브론의 라이벌. 최대 라이벌. 르브론이 솔직히 말해서 아니다.
마이애미에서 두 번 우승했죠? 예. 두 번 우승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 우승 때까지도 라이벌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최대 라이벌이었던 선수입니다. 일단 공격력 하나만은 진짜 최고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현 NBA에서 누가 제일 맞기 어렵냐 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 그냥 카밀로 앤서니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공격에서 최고의 재능을 보였던 선수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4회 금메달리스트고, 그리고 NCAA에서 이제 우승한 기록도 있고요. 다만 NBA 우승이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덴버에서 2003년도에 드래프트가 돼가지고, 2004 시즌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덴버에서 한 번에 팀을 꼴등해서, 거의 꼴등 가까운 데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한 4년 만인가? 3년 만에, 덴버에 있는 동안, 그걸 했죠. 서부 컴파까지 진출을 했지만, 그게 요키치가 이번에 컴파 나가기 전, 가장 마지막 컴파예요, 그게. 그게 08인가 09인가 아마 그럴 08, 09 시즌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다음에, 덴버에서 엄청 화려한 시즌 보냈지만 여기서 악성 계약을 하는 바람에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하죠. 르브론 제임스가 이거 너무 TMI 많이 가나요? 예, 좀 얘기 좀.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바나나보트 멤버 뭐 이렇게 해갖고 마이애미치에서 한번 모였잖아요, 빅3로. 그 당시에 사실 카멜로 앤서니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카멜로 앤서니가 다른 선수들이 연장 재계약할 때 4년 재계약한 거를 이 선수 혼자 5년 계약한 거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마이애미로 다 같이 모이자 했을 때 나는 1년이 더 남아서 못 가. 너 가! 먼저 가!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 5년 그 덴버에서 잘 했냐 그것도 아니고 뉴욕에 가서 이제 줄리어스 랜들 이전에 뉴욕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원래 이제 뉴욕 출신이라서 그리고 뉴욕의 왕으로서 근데 또 그때 뉴욕이 저 멤버가 또 기대를 모았던 게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때 이제 선즈에서 뛰고 있었던 아마레가 또 뉴욕으로 넘어왔던 시기와 맞물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 진짜 제 기억으로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잠깐만요. 닉스 앤서니로 쳐가지고. 네, 저는 카멜로 앤서니로 해서 보면 커리어를 보면은 뉴욕 닉스 1011 막 이럴 때 보면은 1011럽스. 근데 이때 나이 많은 1011럽스죠. 그쵸. 윌슨 챈들러도 있었고, 그죠. 갈리나리 완전 어릴 때구나. 네, 갈리나리 완전 어릴 때고, 그 다음에, 아마레 있네. 이때 진짜 아쉬웠던 게 뭔가 한 끗이 모자랐어, 계속. 그래서 잘 안 됐다가, 어쨌든, 근데, 잠깐만요. 어디였지? 뉴욕 다음 시즌을 보면 계속 꾸준하게는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으로. 덴토니, 그치. 네, 마이크 덴토니 시절. 겁나 못했네. 겁나 못했네. 46승. 이게 저거군요. 축소 시즌. 단축 시즌. 맞아. JR 스미스가 덴버에서 같이 따라 넘어왔죠. 네, 그죠. 이만 슈퍼. 와, 오랜만에 듣는다, 저거. 진짜, 옛날, 마이크 비비. 타이슨 챈들러. 맞아, 타이슨 챈들러. 막 이러면서, 조금, 하나, 막, 안 하나, 막 이랬었는데. 이때가 좀 괜찮았군요. 그쵸. 제이슨 키도 오고. 제이슨 키도 오고 좀 정신 차렸죠. 그래서 54승 28. 그러니까 1, 2, 1, 3 시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틀란틱 디비전 1위 차지하고. 이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인디애나 페이스 이때면 폴 조지가 버티고 있었죠. 안타깝게. 뭐 그러면서 이제 화려한 시즌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최근 여러분들한테는 기억하기로 저니맨 정도로 기억하실 건데. 지금도 역사상 제가 생각하기에 NBA에서 마이클 조던 이후로 제일 아름다운 선수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이번에 은퇴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제 성명서를 내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짧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제 농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 커뮤니티 이런 지지를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멋있는 말 하죠. 이 바톤을 나의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딱 하는 멘트들이 제 마음을 싱금 울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와 또 맞물려서. 뭐 이따가 저희가 소식을 전하겠지만, 이제 덴버가, 이제 이 선수의 데뷔 팀이었던 덴버가 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이거 너게츠에서 한번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파이널 치를 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봐봐. 커리어 하이가 62득점이야. 아, 얼마나 멋있어. 멋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한 세대를 풍미했던 우리의 멜로가 네. 지금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세대 멜로 얘기하면 라멜로 볼 얘기하고. 아, 맞아요. 저희가 멜로 은퇴 소식 나오기 전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마크 씨한테 요즘 멜로 하면 누구 생각나냐고, 혹시 멜로 하면 누구 생각나 해서 이제 마크 씨는 카멜로 했으니까 생각난다. 제가 요즘 애들은 라멜로 볼을 생각한다. 아, 그렇게 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여튼 이렇게 또 카멜로 앤 써니의 은퇴 소식을 뒤로 하고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소식을 저희가 또 서머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컨퍼런스,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그냥 가죠. 네. 뭐 서부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서부는 결정. 서부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로. 확정된 이제 서부 얘기부터 하자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1차전까지는 했으니까 네. 2, 3, 4차전을 그냥 가볍게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 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스토리는 거의 3, 4차전이 비슷했고 2차전은 일단 쭉 앞서 나갔다 덴버너 게이츠가. 근데 이 경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는 잘하고 못하고로 따지기 되게 어려운 게 요키치 하나로 어쨌든 진짜 레이커스를 박살냈다. 여기에 자말 머레이가 진짜 그 사이드킥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라 해야 되지? 또 다른 주연이라 그래야 되나? 아 사실 약간 요키치는 거의 사실 이제 트리플 더블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막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약간 편안하게 보는 느낌이고 그 옆에서 공격은 자말 머레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제 간간히 정말 사이드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카드웨 KCP 그리고 저기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저기 에런 고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비에서 굉장한 이제 공헌도가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속공 그런 이제 찬스 이제 예를 들어 레이커스 공격을 해서 실패했을 때 리바운드를 뿌려갖고 받아갖고 피니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서 사실 그게 전체적인 사실 그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좀 안 됐던 거는 디안젤로 러셀이 존나게 못했다. 존재감이 없었죠. 사실 디안젤로 러셀이 지금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좀 잘해줘갖고 존재감이 있어갖고 카이리 어빙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컨퍼런스 파이널 와갖고 못하니까 다시 카이리 어빙을 영입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이제 영입 루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선수가 활약을 못해서 아쉽다가 있었죠. 디안젤로 러셀 그리고 댄 슈러더. 슈레더는 그래도 3차전부터 폭발했어요. 그걸 폭발이라고 봐야는 뭐 여튼. 근데 진짜 꾸준하게 했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히 데니스 슈레더가 이렇게 알짜배기였나라고 오랜만에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데니스 슈레더 하면 생각나는 게 애틀란타에 있을 때라든지 그런 삽질하는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OKC 같은 데서. 근데 오히려 지금 좀 레이커스 와가지고 조금 더 잘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혀가 꼬이네요. 글렌 씨가 이제 레퍼런스를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디안젤로 러셀이 이게 사실 지금 플레이오프 전체 지금 스탯을 보고 있는 거라서 이제 경기별 스탯을 봐야죠. 사실 밑에 위가 최근일 거예요. 레귤러 시즌이고 이거는. 이거네. 있네. 다 1, 2, 3차전을 나왔었는데 1, 2, 3차전을 통틀어 갖고 평균 한 25분 정도 뛰었고 필드골 성공수가 총 합쳐서 37개거든요. 정말 극악이군요. 7개인데 성공 개수가 8개입니다. 시도가 한 20몇 개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제 나왔던 3차전 같은 경우는 12.5%. 12.5% 야투 성공률을 보여줄 정도로 진짜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다. 존재감도 없고.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못했던 선수 이렇게 다 말하자면 루이 하치무라가 여기서 다시 조금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스틴 립스는 진짜 좀 레이커스가 진짜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대담하다?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게 2차전인지 3차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 3차전? 아, 2차전일 거예요. 그 막판에 저기, 백보드 맞춰가지고 3점 탁 넣어서. 아, 맞아요.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슛이라던가 확실히 이 선수는 강심장이다. 라는 걸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떤 거요? 그 아마 2차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반에 레이커스가 앞서고 있었잖아요, 이 네. 쿼터까지. 그랬는데. 르브론이 원맨 속공 상황에서 윈드밀로 덩크하려고 했는데 공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머쓱해지는.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저게 약간 안 될 징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걸 르브론 성적을 보고 있는데, 사실 르브론이 오늘 4차전에서 3점씩, 오늘 전반전에 진짜 빠뿌롱 모드를 하면서 진짜 전반전에만 31득점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은 너무 슛이 잘 들어갔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앤서니 데이비스, 하치무라한테인가 엘리우 패스를 했는데 그게 들어갔어, 3점이. 그냥 이렇게 엘리우 패스를 했는데 그게 들어간 거야. 클린으로. 네. 그러고 나서부터 슛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어쨌든 이건 4차전 얘기고 3차전까지는 전체적인 야투는 진짜 구렸다. 오죽하면은 던지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내 팬 모두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너무 처참해. 하나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저기 3차전에서 이 시리즈 첫 번째 3점 슛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3점 슛 19개인가 만에 맞아요. 첫 성공이었거든요. 그냥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반면에 반대로 이제 다시 덴버로 돌아오면 덴버가 일단 잘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그냥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키치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하는 투맨 플레이 자말 머레이랑 그뿐만 아니라 뭐 커딘을 에런 거든이랑 해갖고 스위치를 한 다음에 에런 거든한테 엘리오 패스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밑으로 낮게라도 깔아준다든지 진짜 요키치의 재능이 전술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잘했고.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오늘 경기 막판에 그 말도 안 되는 스텝백 패스리 그거를 시리즈에 거의 경기당 하나씩은 했을걸요, 그런 거를. 근데 오늘이 너무 좀 임팩트가 세긴 했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앞에서 이렇게 맞고 진짜 1초, 2초, 막 2초, 1초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자기도 이제 샤클럽 걸리기 싫으니까 스텝백도 자연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뒤로 점프해갖고 쭉 했는데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저 사실 그 라인을 밟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정정돼서 3점으로 바뀌더라고요. 다리가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앞에 3점 라인 쪽에. 그래갖고 깔끔하게 넣었는데 진짜 앤서니 데이비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요키치라서 퍼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진짜 농구 도사가 그냥 약간 농구 도사를 의인화하면 이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르브론이 이제 일단 덴버 얘기 좀 나자면 덴버는 그래서 카멜로 앤서니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컴파에 왔지만 또 여기서 이제 역사를 또 새로 요키치가 썼다. 프랜차이즈 최초의 파이널 진출.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똑같은 15번을 달고 있다. 운명이다. 네. 그래서 카멜로 앤서니를 초대해라. 라고 말하고 싶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카멜로 앤서니 두 군데서는 그래도 할 수 있을걸요? 근데 요키치 때문에 안 되려나? 15번? 덴버에서? 연결? 네. 덴버에서는 안 되려나? 100번을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조정을 할지. 뭐 사실 연결을 하려면은 덴버 아니면 닉스일 텐데, 그죠? 닉스는 100%고. 근데 그거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5번이야. 나는 지금 연결을 해주고 싶은데 아니다. 그냥 15번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구단이 쇼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요키치는 무조건 돼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구단 마음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슬프게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르브론이 이제 패하고 나서 진짜 진지하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은퇴를 암시하는 거냐 하니까 맞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충격이 컸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시리즈 수입회가 그 본인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 이게 진짜 마지막 우승 찬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다가 이제 오랜 친구라고 해야 되나 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앤서니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사실 앤서니 이제 르브론 제임스 그 드래프트 동기에서 남은 건 르브론 제임스 뿐이니까 좀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동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동부는 이제 3차전까지 열렸고 이제 내일 4차전이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도 지금 시리즈 전적이 3대 0입니다. 네. 사실 보스턴은 너무 아까웠던 게 1, 2차전을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어요, 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3차전 힘이 빠졌다. 네. 기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기세! 그래. 기세가 꺾였다. 그래서 사실 1차전에서도 이길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다 스토리가 어느 정도 비슷해요. 왜냐면은 전반전에 셀틱스가 다 잘해. 근데 이제 갑자기 3쿼터에서 인게임 수정을 에릭 스포엘스트라가 들고 오면서 거기에 말려갖고 져. 2차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2차전은 진짜, 특히 2차전은 대박이었던 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존 스타턴의 강림이냐. 마커스 스마트 너무 잘한다. 전반에만 어시스트 10개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한다 했는데, 3쿼터 들어가자마자, 졌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인게임 수정이에요. 그리고 3차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얘네를 잡을 수 있구나, 보스턴을. 하고 그대로 들고 와서 그냥 때려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그래서 제가 좀 더 아까 아마 레이커스 데버보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차전에 임했던 보스턴 셀틱스의 수비는 되게 간단해요. 일단, 버틀러를 막자. 버틀러가 드라이브인을 하게 해. 드라이브인을 하면은 이제 더블팀 아니면 트리플팀까지 가. 해서 이제 막아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킥아웃 패스를 너무 잘 내줬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먹는 애들이 이제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 덩컨 로빈슨 이제 못 써먹겠다. 네. 덩컨 로빈슨 이제 이현중도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 꼭 그러니까 슛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지난주는 아니고 좀 오래전에 이제 글렌 씨가 한 얘기를 주, 2주 했었죠. 정도 전에 네. 얘기했어요. 네. 이현중도 어떻게 보면 드리블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피켓롤을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슛만으로는 안 된다. 덩컨 로빈슨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제 말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나와가지고 때려박았습니다, 3점. 이번 시리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리고 덩컨 로빈슨 뿐만 아니라, 마이애미에 굉장히 이제 그 롤플레이어들이, 예를 들어, 지금 켈런 마틴 굉장히 지금 그쵸. 시리즈 내내 빛을 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브 비센트 선수도 이제 3차전에서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3차전, 이제 이 대승을 했던 이 경기 보면은, 이제 게이브 빈센트, 덩컨 로빈슨, 켈런 마틴, 그리고 막스 스트로스까지 이 4명의 윙자원이 3점 슛을 무려 19개를 너무 소름 돋습니다. 합작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조명이 되고 있는 게 이제 2차전과 3차전 내내 자막에 나오던 게 그거 아시죠? 드래프티. 히트 언드래프티드 플레이어스 해가지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재능이 이렇게 차이 나지만 질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 그거는 제가 압도적으로 느끼는 게 버틀러의 존재 뭐 이런 것도 있고, 라우리의 존재 이런 것도 있죠. 라우리도 워낙 투지 넘치는 선수니까, 베테랑이. 있지만, 진짜 대단한 건 역시 스포엘스트라 감독이다. 스포엘스트라가 존 디펜스를 쓰면서 완전히 이제 때려박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차전에서 들고 나왔던 보스턴은 일단 버틀러를 막자 했는데 그게 이제 킥아웃 패스에서 완전 파괴되고 무너진 거였고, 이제 보스턴은 속공을 해야 되고 속공에다가 지금 마줄라가 이번 시즌 표방했던 공격은 3점 안 되면은 1대1 약간 스위치 해갖고 드라이브인 이런 게 많았는데 스위치 해갖고 드라이브를 하는 상황을 진짜 존으로 다 막아버려요. 근데 사실 존을 그러니까 존은 제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존 디펜스를 잘 쓰면 진짜 뚫기 어렵지만 솔직히 외곽이 좋으면은 막을 수 쉽게 망하는 디펜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까지 이제 조직력으로 진짜 오로지 조직력으로 정말 촘촘했은 그게 아예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보통 이제 풀게임 하이라이트 이렇게 한 10분짜리 올라오잖아요. 이런 유튜브 채널들에서. 근데 아예 히트 디펜스 하이라이트 이래가지고 10분짜리가 있습니다. 3차전 거 찾아보시면은.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촘촘하게 수비를 짜왔다. 존 디펜스를 변칙도 주면서. 그러니까 공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 슛이 들어갔으면 이겨. 보스턴이. 근데 옛날 보스턴에서 3점 슛도 사실 엉망이었어요. 근데 3점 슛이 엉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수비에서 타이트하게 탁탁탁 붙으니까 이게 에너지를 소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원래 패스 하나로 이제 오픈 찬스가 나야 되거든요. 특히
존 디펜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 3점 이런 데가 나야 되는데 이게 다 스위치로 딱 촘촘하게 막혀지니까 오픈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돌파를 하려고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데렉 화이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그럴 때는 극단적으로 약간 일부러 살짝 내려앉으면서 그냥 아예 밑을 막아버리는. 맞아요.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 슬프네. 얘기하면서도 슬프네. 네. 그냥 너무 잘해서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가 우승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사실 제가 여러분 대예언 하나 할까요? 역수익 갑니다. 예? 역수익 갑니다. 그 NBA 통계에서 3대 0 시리즈에서 한 번도 역수입이 나온 적 없다 그랬잖아요. 149개 팀이 여기 150인가요, 이제? 이제 150번째죠. 예. 레이커스까지 해서 150번째인데. 예. 이제 151번. 제가 그걸 말하고 싶어요. 아테토쿤보가 올스타 MVP를 받고 네.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커리가 올스타 MVP를 받고 우승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누가 했죠? 제이슨 테이텀이 받았습니다. 우승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승부는 중꺾마.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셀틱 프라이드? 네. 제가 사실 그러면서 역시 승부는 패패패 승승승 아니냐. 패패패 승승승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보스턴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네. 이 3차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줄라가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내가 이제 락커에서 카리스마를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스타일이 휘어잡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선수들에게 내 어떤 신뢰가 떨어졌다.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는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좀 현지 기사들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신뢰감이 그냥 바닥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일런 브라운도 마음이 떠났고 제일런 브라운 트레이드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왠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나는 선수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선수들은 이거는 우리 감독 탓도 있지만 우리 탓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말콤 브락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비를 못해서 그렇다. 확실히 2타전인 선수입니다, 그 선수.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메우드칸 시절에 진짜 제가 이번 시즌 내내 마크 씨랑도 얘기했지만 보스턴이 그동안 방패로 이렇게 때려 패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서로 이제 치고받는 느낌이다 라고 했잖아요. 수비가 없다. D가 없이 그냥 서로 치고받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수비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게 자기네들이 타격이 크다. 이걸 되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각성하는 모습들을 인터뷰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쵸. 사실 그래서 이게 조마줄라는 뭐 약간 인터림 코치기도 했고 원래는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정식 계약하자마자 지금 해고당하게 생겼어요. 그니까 정식 계약을 2월달에 했거든요. 정식 계약을. 근데 잘 나갔으니까 그때는 한 3개월 만에 3-4개월 만에 이제 다시 백수가 될 시즌이라 같습니다. 제가 보스턴 안 좋은 얘기는 좀 더 그만할게요. 내일 이제 4차전 한번 보시죠. 이제 내일 그건 있어요. 선수들이 아직 자신감이 있어. 아직도 마이애미보다 우리가 탤런트가 더 높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 보스턴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3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통계를 내리는 이런 사이트들 보면 특히나 이제 이게 지금 화제가 됐던 게 ESPN에서 여전히 이 시리즈를 가지고 갈 팀을 이제 셀틱스로 꼽으면서 지금 이게 현지 팬들에게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고. 지켜보자. 예. 아무튼. 근데 이날 진짜 예. 3차전에서 진짜 간절했나봐. 왜냐면은 로테이션을 보통 한 3-4명 그러니까 7명, 8명만 돌리거든요. 보스턴이. 근데 이날은 거의 다 나왔어. 진짜 거의. 근데 이게 가비지 게임 때 나온 것도 있어서 2차 특히 4쿼터는 특히 4쿼터는 테이텀이랑 브라운을 뺐죠. 네. 전 보면 볼수록 이때 지금 아쉬운 게 그 선수입니다. 갈리나리. 있었다라면. 네, 갈리나리가 저와 같은 부상으로. 여튼 그렇게 좀 글렌 씨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왜냐면은 이날 턴오버가 그거 아시죠? 지금 테이텀이랑 제일런 브라운 이날 한 턴오버가 둘이 합친 어시스트보다도 많은 거. 진짜 그렇네요. 네.
아유. 네. 이렇게 지금 양쪽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 제목으로 붙였던 게 이제 underrated 팀 이렇게 붙여봤었는데 아마 지금 기소 봐서는 양쪽 컨퍼런스 다 뭔가 시리즈가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 진짜로요? 난 좀 더 갈 것 같은데. 셀틱스가 그래도 한두 경기는 잡는다. 뭔 소리예요? 내가 말했잖아. 역수입한다고. 근데 원래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프로리그에서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이영호 선수가 팀이 다 지고 있는데 아직도 웃고 있어요. 이 얘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 계속 했지만 네. 이 글렌시의 행복 회로를 돌려줄 수 있는 컴퓨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약간 소름 돋잖아요. 네. 이거 여담인데 예. 내가 관심을 끄면 잘하더라.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3차전도 간식 끌고 있을 때 2차전도 간식 끌고 있을 때 관심 갖고 있을 때 처음에 왁 하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진짜 내일 한번 그러면은 눈 딱 감고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는데 봐야죠. 다시 보기 하세요. 안 돼. 요즘 사무실에 팀장님이 안 계셔서 봐야 돼. 네. 여튼 요렇게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지금까지 열린 경기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모르겠네요. 이제 글래시의 바램은 아마 컨퍼런스 파이널이 계속 진행되길 바라겠지만 이제 차후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238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239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